이 세계를 멸망시키려 했던 빌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빌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려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를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1998년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첫 번째 3D 작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간의 오카리나라는 이름의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링크라는 소년을 통해 하이랄이라는 왕국을 구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카리나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을 깨우고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링크는 이 오카리나를 통해 시간을 넘나들며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링크가 처음 발을 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로숲. 이 숲은 방향을 잃으면 끝도 없이 시자리를 맴돌게 되는 길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 어딘가에 작은 존재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뾰족한 모자, 낡아빠진 외투, 아이 같은 체구. 어른이 가까이 오면 도망치는데 어린 링크가 다가가면 잠시 머뭇거렸던 생명체. 그러다 링크가 오카리나를 꺼내 어린 시절 따돌림당하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줬던 사리아가 알려준 우정의 상징, 사리아의 노래를 부르니 그제야 그 아이는 멈춰섰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에 매료된 아이는 곧 링크에 대한 적대심을 낮췄고 슬금슬금 다가와 링크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스탈키드. 그리고 이 만남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오카리나의 끝에서 링크는 하이라를 구하고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모험이 끝나는 듯 했으나 링크는 사라진 친구를 찾아 다시 발을 돌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모두가 자신의 업적을 잊었음에도 유일하게 사라진 자신을 기억해주던 친구이자 오랜 시간 곁에서 길을 안내해줬던 요정 나비를 찾아 그는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급작스럽게 마스크를 쓴 스탈키드를 만납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링크를 바라보다 곧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를 습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그가 타고 있던 말 에포나와 소지품들을 훔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정신을 차린 링크가 이를 되찾기 위해 붙잡자 아이는 그를 데크너츠로 만들어버리곤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링크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자신이 알던 세계가 아닌 테르미나라는 낯선 곳이었고, 이곳의 하늘에는 거대한 달이 분노에 찬 얼굴을 한 채로 이 세계를 향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떨어져 모든 것이 소멸하기까지 남은 시간 72시간 단 3일. 이것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6번째 작품 무주라의 가면의 시작입니다. 2000년에 출시된 이 게임은 전작인 시간의 오카리나와 같은 캐릭터와 세계관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플레이어를 이끕니다. 하이랄이 아닌 테르미나, 모험이라기보다 3일 안에 세계 멸망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탈출 시나리오에 가까웠고,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을 떨어뜨리려는 존재 스탈키드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스쳐 지나가듯 만났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져 있었고, 가면을 쓰고 있어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장난기 많던 자세와 태도, 모자, 장갑 등 완전히 동일한 모습에 우리는 일전의 그 아이와 지금의 스탈키드가 같은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장난기 많았지만 순수했고, 사리아의 노래에 조심히 다가와 곁에서 함께했던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시작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안주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불러오는 막강한 졸음을 이겨냈고, 끝까지 내용을 듣기 위해 철야의 가면을 착용한 뒤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청하면 그녀는 테르미나의 창조 신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는 4명의 거인이 살았는데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한 꼬마 요정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인들은 각자 동서남북 4방향으로 100걸음씩 걸어가 잠들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큰 소리로 선언하듯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들릴 테니 외치라고 말했고, 이내 곧 잠들었습니다. 거인들이 잠드는 곳마다 테르미나의 땅이 나뉘었고 그들은 세계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이 버려짐이었는지 어쩔 수 없는 작별이었는지를 그 요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인들은 세상을 지키러 간 것이었지만 남겨진 요정의 눈은 자신이 혼자 버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외감에 분노한 그는 테르미나 곳곳에 장난쳤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깨어난 거인들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요정이여, 우리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인이라네. 그만두고 떠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널 찢어놓을지도 몰라. 요정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두려웠고 상처받았고 결국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시 테르미나로 내려왔습니다. 폭풍우가 거세던 어느 날 스탈키드는 비를 피해 테르미나 평원 어딘가에 통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트렐과 체트라는 요정남매가 들어왔고 그 안에서 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함께했고 얼마 뒤 우연히 행복의 가면 상인이라는 행상인과 마주쳤는데 스탈키드는 그 행상인을 기절시키고 가방을 뒤지다 가장 멋있어 보이는 무주라의 가면을 꺼내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서 이 무주라의 마스크가 무엇인지 게임은 끝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훗날 행상인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 가면은 고대의 종족이 저주의식에 사용한 저주받은 물건이며 가면을 쓰는 자에겐 사악하고 끔찍한 힘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주라의 가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이 너무나 커서 고대인들은 그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여 가면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원히 그림자 속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허나 이제 전설 속 부족은 사라졌고 아무도 가면의 진정한 힘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전체에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정보가 오히려 마스크를 더 무기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는 스스로의 정체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그냥 거기 있었으며 스탈키드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순간 스탈키드는 거대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난은 점점 도를 지나쳤고 사악해져 갔으며 요정 남매에게마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테르미나에서 벌인 일들을 요약하여 열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내 거인이 잠든 사원을 봉인했고 봉인되면서 저주받은 사원은 주변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쪽 늪에 물은 오염되었으며 산 위엔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어 그곳에 살던 고론족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베이 바다는 탁해졌으며 이카나 협곡에선 죽은 자들을 되살려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링크를 습격해 소지품을 빼앗고 달아났으며 쫓아온 그를 데크너츠라는 종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결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어른 남성을 링크와 동일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문명이 멸망하고 생명체가 소멸하게 될 재해로 달을 테르미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도 빈달이 아니었습니다. 달에는 분노로 가득 차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있었고 그 달이 72시간 뒤면 테르미나를 박살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탈키드가 저지른 일들을 다시 보면 그것들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분리시키고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으며 속였고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여인을 갈라놓고 가족을 떼어놓고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한 것을 세상에 돌려주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용서받을 순 없었고 그는 사정이나 이유를 따지더라도 여전히 악당이자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행의 끝에서 내막이 드러났는데 스탈키드가 힘을 다하자 마스크가 그를 버렸습니다. 링크가 거인들을 깨우고 달의 추락을 가까스로 멈추는 순간 마스크는 스스로 스탈키드에게서 떨어져 나와 아이를 향해 더 이상 쓸 수 없는 꼭두각시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이 꼭두각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는 재앙을 끝마치기 위해 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탈키드는 우리가 알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쓰러졌습니다. 링크가 최종적으로 그를 막기 위해 달 속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내부는 분노에 고통스러워 보이던 달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나무 주위엔 무주라의 마스크를 쓴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대화하며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끝에 저마다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궁금하네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할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나요? 옳은 일이란 그게 뭘까? 궁금하네. 옳은 일을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까? 당신의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궁금하네요. 가면 아래의 얼굴은 정말 당신의 진짜 얼굴일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스탈키드의 과거와 상처를 어렴풋이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너를 친구로 생각하니는 스탈키드가 거인들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그리고 트레일과 채트를 괴롭히고 잔인하게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가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니는 스탈키드의 장난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너가 옳은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니는 스탈키드와 세상을 구하려는 링크와 관련이 있으며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맞서 사람들을 구하는 링크를 보며 고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 마지막 질문인 가면 아래의 얼굴이 너의 진짜 얼굴이니는 가장 수수께끼이지만 아마도 게임 내내 스탈키드는 얼굴처럼 그의 본 모습과 성격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했거나 아이의 사고와 행동 상당 부분이 마조라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결국 이 질문들이 누구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곤 단언할 수 없으나 링크와 놀고 싶어하는 모습이나 놀이를 마친 뒤 던진 질문은 외로워하는 아이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질문을 마친 뒤 링크는 마지막 아이에게로 향했고 가면을 쓴 아이는 다른 놀이,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어 무주라의 가면과 최종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주라의 가면을 물리치고 반복되던 3일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날의 아침, 링크가 정신을 차리자 거인들과 스탈키드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인들에게 날 잊지 않았냐고 물었고 아직 자신을 친구라 생각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연출상 거인들은 아무 말 없이 스탈키드를 바라보지만 링크가 내 거인을 모두 깨웠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친구인 스탈키드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스탈키드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거인들은 아이에게 널 잊지 않았다고 여전히 우리는 친구라고 답해줬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거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스탈키드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어떤 것인지 게임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인이 사라지고 감정을 추스린 아이는 뒤돌아 링크에게 너가 날 구했어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자신을 잊었고 더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곧 천진난만하게 웃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아이는 링크에게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줄래? 그리고 덧붙이며 넌 나에게 노래를 알려준 숲의 요정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추측하던 하나의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연결짓게 됩니다. 무주라의 가면에서 링크를 습격하고 저주를 걸고 세계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 스탈키드는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링크가 사리아의 노래를 들려주자 조심스레 곁에 앉아 노래를 듣곤 하트 조각을 건네며 사라진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닌텐도는 이것을 명확히 명시하진 않았으나 이 한 줄의 대사 이후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한편 무주라의 가면은 행복한 가면의 상인이 주워갔습니다. 그는 가면에게서 더 이상 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마 링크가 달로 향해 무주라의 가면 속 본체를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여기서 잠시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후속작들을 살펴보면 야생의 숨결이나 왕국의 눈물에서 무주라의 가면을 줍는 것이 가능합니다. 착용하게 되면 방어력을 조금 올려주거나 몬스터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효과 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는 추측컨대 악한 기운이 사라져 세계를 멸망시킬 수준의 힘은 없다는 설정을 가져감과 동시에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 행복한 가면의 상인은 다시 여정을 떠나며 링크에게 말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잠깐이 될지 영원함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어 당신은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며 당신이 가진 가면은 참 좋은 행복이 가득하다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트렐과 채트는 링크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모두와 작별하며 링크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테르미나는 카니발을 열었고 게임의 크레딧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숲속 어딘가의 낡은 나무 그루터기에 누군가 새긴 그림, 스탈키드와 링크, 그리고 두 요정과 네 거인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읽고 잠시 기다리면 그 그림 위로 멜로디가 흐릅니다.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숲속 소녀 사리아가 링크에게 가르쳐준 노래이자 링크가 스탈키드에게 들려줬던 그 노래와 함께 게임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가정합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파괴는 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슬픔, 설명할 방법을 모르는 상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스탈키드는 세계를 끝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떼쓰고 애원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분노와 혐오의 눈이 멀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소중함을 간직하고 들려드립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용서가 같이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